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자, 일반 기계 기사에 관련된 시험 예제에 관련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설계 변경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그래서 도면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설계 변경할 내용을 여기다 정보를 해서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베어링 형번이 에서 6003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베어링 형번이 6003에서 어떤 거로 바뀌냐면요. 에서 6202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먼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자, 먼저 (6003) 에 대한 정보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자, 먼저 베어링의 안치름은 17파이, 그리고 바깥지름은 35파이, 그 다음에 베어링의 폭이 10mm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폭비 10, 제가 여기다가 추가해야 돼서 B는 10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추가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6202로 했을 때 베어링의 안찌름, 바깥찌름, 폭에 대한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2 계열의 6202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자, 베어링의 안찌름 15파이, 바깥찌름은 35파이, 그 다음에 베어링의 폭은 11mm, 그 다음에 여기다 적겠습니다. 안찌름 소문자 D, 그러면 15파이가 되고, 바깥찌름 대문자 T는 35였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의 폭, 자, 폭은 11mm였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바꿔지는 게 요게 바뀌어집니다. 바깥치름은 동일합니다. 35파이. 그러면 요게는 그래서 설계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치름이 17에서 15로 바뀌니까 요게 축의 직경이 바뀌는 겁니다. 축 직경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베어링의 폭이
자, 베어링 톡, 요게가 기존의 10mm인데 11mm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1mm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조립되는 이 부분, 커버에 요게 나중에 치수 측정했을 때 요게 크기는 변경을 안 하고요. 참고로 요게 본체에 대한 길이도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나오는 이 길이도 변경을 안 하고요. 참고로 여기 안쪽에 보면 어떤 형상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mm를 이쪽으로, 자, 이렇게 1mm를 이쪽으로 줄일 거고요. 그리고 요게 베어링의 간격을 조정하는 이 칼날을 자, 요 칼날을 해서 그러면 1mm씩 줄이면 2mm, 그래서 2mm를 이렇게 줄일 겁니다. 간격 조절해서. 자, 본체 하우징은 따로 늘리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1mm 늘어나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베어링의 간격 조정, 이 컬러를 그래서 줄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본체에 대한 부분은 하우징 본체는 요게 1mm씩 커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첫 번째 설계 변경 이었으면, 자, 두 번째 설계 변경은 좌측 상단에 보니까, 자, 품번 5번이 인데요. 요거는 V벨트 풀리입니다. 자, 이 풀리를 서퍼기어로 설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냥 형상 자체는 이걸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입수는 30개가 되고 모듈은 2로 해서 서퍼기어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게 폭, 여기서부터 여기 폭을 측정을 하면, 그래서 이 폭은 기본적으로 풀리의 폭이랑 같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mm다 하면 요것도 20mm, 만약에 19mm다 하면 요것도 19, 25mm로 한다면 여기서 25mm로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형상이 아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풀리는 아예 없이.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요 위쪽 부분 치형만 바뀌고요. 여기 있는 살빼기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파져 있는 살빼기는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위쪽 요게만 해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은 이렇게 크게 2개. 자,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할 때 이 축의 직경이 바뀌면, 그래서 축 직경이 작아져요. 17파이에서 15파이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커버 여기에 보면 오일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오일실에 요게 직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오일실의 외경도 이것도 달라집니다. 요게 치수. 그래서 요게 나머지는 그대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번 참고로 요것도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는 축부터 그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 구분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 수직이 조금 안 맞아서 먼저 그리고 자 왼쪽에 자 얘가 풀리가 끼워지는데 설계 변경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에서 서파 기어가 조립되는 이 구간 그리고 여기서 볼트로 체결을 하는데 자, 이 풀리 또는 설계 변경된 스퍼 기어가 빠지지 않게끔 요게 너트로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와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반대편에는 요게 형상이 다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가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요게는 어떤 부품인지 모르지만 요게 중간에 2번 얘를 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다 동력을 전달하는데 풀리를 통해서 지금 설계 변경은 기어를 통해서 반대편에다가 어떤 형상이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코어편이라고 일단은 명칭을 할게요. 얘랑 또 다른 부품 이랑 또 볼트로 체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스프로킷이 여기에 가정을 해서 여기에서 조립돼서 끼워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 가상선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코어까지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빠지지 않게끔 너트로 요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너트 하나만 돼 있지 않고요. 요게 보면 뾰족과 멈춤 나사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는 이제 어떤 형상이 크기 때문에 힘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부품이랑 연결되면 직경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얘가 너트랑 멈춤 나사까지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은 요 빨간색 영역 자, 그러면 먼저 축부터 그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수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냥 이미지에서 치수기 도면 이미지는 1:1로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가 되고 이 정치수로 요게 나사부 해야 되니까 M1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풀리, 지금은 풀리가 되고요. 설계 변경을 하면 요게 스퍼기어랑 체결되는 곳, 요게 측정은 반올림에서 12파이로 약간 이 정도 가면 12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 축의 직경은 17에서
15파이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착장은 여기 17로 가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7에서 아예 지울게요. 에서 15파이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여기도 직경을 측정해서 보니까 여기는 14파이네요. 오, 여기 살짝 어허허허, 그러면 오일실의 부착 관계가 문제가 되겠는데? (15파이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이게 안 나오겠다. 이렇게 테이퍼져서 R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14파이로 하면 0.5mm에서 요거 안 나오는데 그냥 천상 이것도 지금 왼쪽이랑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지금은 제가 임의대로 요거 설계 변경을 해봤는데, 그러면 요게 작아지면 요게 오일실의 부착 관계가 문제가 돼서 또 제가 임의대로 12파이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M10으로 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 길이 치수 측정을 할게요. 요 끝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하냐면요, 여기에서 학대에서 보면 요게 못따기가 있는 10에서 M10에서 12로 요게 반올림에서 12로 바뀌는 요 라인까지 거리 17mm. 그리고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올림에서 19mm. 자, 그러면 참고로 요게 14mm로 하고, 자, 요 칼라 길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서 50이면 그래서 간격 조절을 하는 거는 요게 반올림에서 32에서 그래서 1mm씩 줄어들면 에서 2mm
그래서 요거 30으로 바뀌어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3mm, 그 다음에 반대편 코아가 있는 부분 이게 24로 하고, 마지막 길이 17mm로 갈게요. 제가 요거만 컬러를 살짝 바꿔 놓을게요. 초록색으로. 나 초록색으로 바꾼다는 게 노란색으로 바꿨네. 제가 요거는 이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게 또 폭이 11mm로 해서 간격을 1mm씩 해서 2mm 줄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원래 측정은 14mm인데 요거 축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 14로 하면 오일실에 부착한 게 요게 작업이 안 돼서 일단은 12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저장부터 해놓을까요? 그러면 단차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새 문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기준면은 정면,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하겠습니다. 크게 계단 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요게 가운데 있는 선은 제가 보조선으로 바꿀게요. 보조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 눌러서 진행형 해서 가운데 이렇게 쭉 없애버리고, 구석 초크는 방향에 대한 구석을 안 봐도 되니까 잠깐 숨겨 놓고요. 참고로 요 끝에가 나사부입니다. 크기가 동일해요. M10으로. 그래서 요게 두 직선을 선택을 해서 동일선상. 설계 변경이 없으면 왼쪽의 직경이 12파이고요. 두 번째 단, 오른쪽이 14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있어서 두 개 선을 선택해서 여기도 12파이, 얘도 12파이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으니까, 직경이 같으니까 동일선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직경이 M10, 두 번째 직경이 12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는 17파인데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15파이로. 자, 그리고 길이를 보겠습니다. 양쪽 17mm, 나사부는 요게 17mm가 되고, 얘도 17mm. 자, 그리고 왼쪽에는 풀리에서 스퍼기어로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폭이 19mm. 자, 오른쪽 코어가 들어가는 곳은 24 에서 19에서 24. 자, 여기가 19. 자, 오른쪽 여기는 24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는 자, 여기서 14, 그 다음에 52, 여기는 13이네요. 자, 52, 요 간격. 왼쪽이 14가 되고, 오른쪽은 13mm. 그리고 가운데 52. 그러면 지금 66에 79네요. (14) 더하기 52 더하기 13이니까 79. 자, 그리고 명령은 피처의 회전 베이스 자동 닫기 하시고요. 축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안 잡히면 다시 하나 축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끝에 나사부에 못따기는 1로 할게요. 자, 피처의 필렛 아래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디스턴스의 거리 1로 주고 양 끝쪽에 면을 선택을 해서, 아이고야, 모서리 잡혔네요. 그리고 요게 M10 나사니까, 자, 요게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나사의 틈새부터, 그리고 요게는 키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요게 나사 틈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면 KS 규격에 가서
왜 안 보여? 아, 여기 있네요. 나사의 틈새. 자, M10에 그리고 피치는 1.5로 할게요. 보통 나사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트를 진동에 대한 흡수하기 위한 와샤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너트도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와셔, 진동 흡수, 그 다음에 풀림 방지하기 위해서 너트 2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미터 보통 나사를 쓸게요. 반대편에도 동일하고, 그 다음 또 여기는 그래서 멈춤 나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사, M10의 보통 나사는 1.5 피치. 자, 그러면 1.5 피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먼저 요게 중간에 목의 직경은 그래서 호칭 치수 10에서 2.3을 빼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중간에 목에 대한 길이에 대한 톡은 갭 1, 첫 번째 갭은 2.5. 그래서 2.3에서 요게 2.5로 하고, 그리고 각도는 30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정면을 선택을 해서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나사의 두피, 일단은 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테이퍼 지면서 나가야 되니까 요게 선을 선택해서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을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도 크기가 같습니다. 동일하게 사각형을 그리고 오른쪽도 수직 구석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하고 테이퍼 지게끔 만들고, 자, 그럼 먼저 왼쪽에 사각 스케치에서 수직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요게 솔리드 엣지랑 동일선상 구석.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선은 컨트롤 키 누르고 M10의 축에 모서리 엣지 선택해서 동일선상. 얘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수직선이랑 솔리드 엣지 선택을 해서 동일선상을 하고요. 위쪽 수평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솔리드 외형에 대한 엣지 선택해서 동일선상. 자, 그리고 나서 참고로 여기랑 여기도 같습니다. 떨어졌다. 박살났나? 자,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